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아,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2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월 첫날, 증시가 상승을 했죠. 어저께 저녁에, 그죠? 어제 미국장이 상승을 하면서 그 반등으로 우리 장도 상승을 하고, 사실 뭐 우리 장만 상승한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을 했죠. 주도는 글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도는 지금 고퍼스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30%. 사실 이게 단타가 될지 장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도는 왜 고퍼스에 투자를 했을까요? 어저께 미국은 왜 올랐을까요? 참 애매하죠. 그러면 주돈이 지금 뭐 우리가 주식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면 새벽 4시에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FOMC 회의에서. 거기서 뭐 25bp 0.25% 상승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연준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방을 하든 레버리지든 고퍼스든 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선택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금 그 추세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도는 왜 고퍼스로 투자했느냐? 제가 파월이라 그러면요 무지 화를 낼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이 파월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의 어떠한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화가 나지 않을까. 왜? 대장은 난데 왜 니들이 대장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왜 언론이 나를 압박을 하려고 그래? 정치권이 왜 나를 압박을 하려고 그래? 돈은 내가 지고 있고 키는 내가 지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 것 같았어요. 주돈이 그동안에 CPI 지수 발표할 때하고 FOMC 회의 발표할 때 총 지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총 4번 정도 이제 배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거진을 레버리지로 다 배팅을 했죠. 2번은 크게 수익이 났었고 한 번은 CPI 발표가 10월 CPI 발표인가요? 11월인가? 그때는 CPI 발표는 보통 밤 10시 30분에 발표를 하니까요. 3% 갭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플러스 1%로 끝나는 흐지부지 끝나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지금도 만약에 파월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파월이 오늘 새벽 4시에 내일 새벽 4시죠. 내일 새벽 4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상승세가 그렇게 좋을까요? 강할까?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하락세가 그렇게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표가 있고 나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CPI 발표하고 나서 약발이 그렇게 안 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으로는 볼 수 있어도 급상승이나 급하락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 어떠한 방향은 나올 수 있어도 이게 맞지 않을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퍼스를 택한 거는요 딱 하나예요. 뭐 아니면 말죠. 제가 고퍼스를 투자한 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박스를 생각을 해보고요. 박스를 한번 그려봤더니 그죠? 박스를 대충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런 박스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요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다 하면 이게 상단으로 잡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추세는 밑으로 어떻게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추세가 형성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오늘 이제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일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급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가 상승을 해가지고 2,500도 있고 2,600, 2,7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만약 꽃피는 봄날에 어떠한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날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돈을 돈을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도는 그 생각을 했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단 잡고 지금 여기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투자를 한 상태에서 요거 뚫고 올라가면 뭐 레버리지 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려서 지금 고퍼스 탔으니까 그래 고퍼스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고퍼스 타고 여기 한번 보러 한번 내려가 보는 거고 그죠? 저는 지금 이 투자 전략으로 한번 투자를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과히 그 데미지는 있을 수 있죠.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손실보다는 만약에 제가 투자 방법이 맞다 그러면 수익이 훨씬 커지겠죠. 사실 저도 고퍼스보다는 그죠? 레버리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여기서 좀
비둘기파 멘트가 나온다든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당분간은 어려워도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 같다. 그죠? 어제 내려왔던 주가가 미국장이 상승했던 이유가 그죠? 임금이 저항을 받았다.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렌탈, 월세가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상승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게 또 있나요? 다른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뭐 중요하진 않아요. 미국장이 상승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미국장이 상승했다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FOMC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월이 호의적인 멘트만 나온다. 비둘기 멘트만 나온다 그러면 많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추세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곧보 정리한 다음에 레버 타도 되는 거고 내일 나오는 거 봐가지고 투심 봐가지고 레버로 바로 갈아타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파월이 화가 났다. 그러면서 매파적 발언을 한다. 니들이 왜 그래? 해가지고 주가가 뽕 떨어진다 그러면 그죠? 바닥 확인하러 한번 가겠죠. 이 생각으로 한번 레버리지를 탄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뭐가 맞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예측하는 게 맞을까요? 그죠? 주도원 같이 이렇게 이게 뭐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분야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투자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개미잖아요. 그냥 조금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했을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사실 이게 예측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요럴 때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요게 아주 쾌감도 있고 그리고 아닌 것 같아. 느낌이 파월이 화를 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여기까지도 좀 괜찮게 잘 맞았어요. 이번에 틀릴 수도 있겠죠.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해지 라인을 걸어놔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 차트 볼 때 선을 많이 그렸거든요. 지금은 선을 안 그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 선을 그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게 평상시대로 움직이는 장이다 그러면요 벌써 여기다 선 하나 그렸겠죠. 그죠? 이렇게 전고 뚫었네? 올라갔네? 야 상승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힘 있어. 그러면 여기 라인 잡고 요거 올 때까지 나는 레버로 해볼게. 요거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곧보. 그죠? 전저항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요런 라인을 그리는 것보다 라인은 상단에다가 하나 그리고 왜? 박스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죠?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한 2700이나 800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 동향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샀어요. 오늘도 2천억을 사들였는데 오늘 2천억 사들이는 거는 조금 이상했어요. 오늘도 사실 아무런 그 사고팔고를 안 한 그 상태였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670억을 사들이면서 쭉 올라왔어요. 2시에는 대략 팔았죠. 파란색 보이고 다시 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종가에 280억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동시호가 끝나고 나서 1970억 그죠? 6시에는 1980억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갔는지 아니더라고요. 2차전지 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보면 삼성전자 확인을 해봤더니 삼성전자 그동안에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19만 주 사들이는 걸로 끝났어요. 어저께 700만 주 가까이 팔고 나서 그죠? 어제 700만 주 가까이 팔고 나서 오늘 19만 주. 그러면 넘버 2 LG 5만 1000주를 사들였어요. 2차전지에 돈이 좀 들어가나 보다. 그죠? SK 하이닉스 78만 주 사들였고 그죠? 왜 삼성전자를 놓고 그 이외에 넘버 2, 넘버 3 이런 거 사들일까?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DI로 11만 4천 주. 2차전지 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2차전지로 가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저께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다 가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아니야? 기아. 기아는 좀 사들였네. 29만 주. 그래도 아니야. 그동안에 사들인 게 없어. 그죠? 애매해요. 저 2천억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선물을 봤더니 선물도 와리가리. 그죠? 와리가리.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000개를 사들이면서 쭉 사들였어요. 그죠?
2,000개 되고, 그 다음에 종가 때 쭉 계속 사들이면서 주가를 계속 받치면서 끌어올렸죠. 종가 때 4,500개를 사들였는데 저기 뭐야 4시 20분에 1,400개로 줄어들었어요. 어디로 넘겼어. 근데 어디로 넘겼냐 봤더니 투신이 다 먹어버렸어요. 투신이. 투신이 다 먹어버렸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래서 콜을 봤더니 콜도 좀 사들이는 것 같더니 다시 다 파는 것 같고, 풋을 봤더니 풋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16,000개나 사들였네? 뭐지? 사실 옵션은 잘 모르니까. 선물만 좀 보면 선물도 그냥 와리가리. 그죠? 힘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 그러면 모양은 하나죠. 모두 다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레버든 곱보든 이거를 정하지 못하고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죠? 레버로 쏠리는지 곱보로 쏠리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주도도 사실 그 생각이거든요. 그죠? 어떠한 차트라든지 어떠한 그 추세라든지 이런 거 따라간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도박성으로 파월이 화날 것이다. 지금 저기 레버리지를 산 분들은 파월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곱버스 산 주도는 파월이 화를 낼 것이다. 여기에 투자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봤더니 사실 그 우리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다 보니까 요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를 좀 유심히 보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조금 그래 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했는데, 베트남이 갑자기 어저께 베트남이 플러스 1%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3.29. 무슨 이유가 있겠죠? 뉴스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이 힘을 못 쓴다. 제2의 중국인데, 그죠? 그리고 인도도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도 한번 볼게요. 항생도 오늘 항생이 많이 상승하면서 우리 장을 좀 많이 끌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5분봉으로 한번 보면, 그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10시 40분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죠? 10시 40분, 30분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빠지다가 다시 상승해가지고 다시, 그죠? 항생을 봤더니 항생도 좀 그런 모양이 되죠. 10시,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빠지다가 다시, 그 다음에 밥 먹고 와가지고 쭉 땡겨 올려온 모습. 요 땡기는 상승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중국.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항생이 상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죠? 1.5% 상승하고 0.9% 상승을 했는데, 이거 상승하는 바람에 우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장을 보면서 약간 이게 방향성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늘 투자한 거는, 약간 이게 배팅에 비해, 이거를 좀 대비를 해야죠. 약간 도박성이 있는 그런 투자였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내가 손실을 보면 얼마나 손실을 날까. 뭐 과거처럼 CPI 발표, FOMC 발표하고 나서 뭐 나스닥이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뜨는 그런 장은 안 일어날 거라는 그 전제하에 투자를 해봤습니다. 뭐 손실 나도 그렇게 손실이 날까. 그리고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는데 방향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오늘 그냥 무포 상태로 있다가 내일 방향 정해지면 그걸 올라탈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파월 심리를 좀 잘 맞췄는데, 여지까지 CPI 발표 이런 거 했을 때 수익률이 좀 괜찮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곱버스에 30% 한번 투자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뭐 좀 주의해서 볼 게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 내일 새벽 4시. 오늘 밤에 잠자지 마세요. 새벽 4시까지 눈 뜨고 계세요. 그러면서 파월이 샬라샬라 하는 거 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잠잘 겁니다. 왜? 내일 되면 아침 9시 이전에 난리가 날 거예요, 유튜브에. 뭐가 어떻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난리 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지수 선물 요거 터지는 거 보고, 미국 터지는 거 보고, 그때 가가지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마음 편해요. 10시 30분에 발표를 하면요,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새벽 4시니까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땡기지 않았는데도 매우 강했다. 그리고 어저께 하나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어제 미국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미국 상승이 끝에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세가 세졌거든요. 이게 나스닥 5분봉이거든요. 어디 보자.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30일. 어제가 2월 1일. 그렇죠. 여기죠.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폭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렌탈비가 좀 꺾인다. 임금이 좀 꺾인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보이는데, 미국 관절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그 부분을 얼서로 이제 매수세가 강해져가지고 상승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 그거 우리가 확인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러셀 2000 중소형주죠. 이게 1등. 나스닥이 2등, S&P 500이 3등, 다우존스가 4등.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러셀 2000이 1등을 해야 되죠? 1등을 해도 되죠. 그죠? 투심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제가 돈은 많은 것보다는 한 사람이, 그죠? 돈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은 사람이 대장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개미들이 움직이는 돈보다는 이 투자 기관이라든지, 그죠? 투신, 이런 데서 움직이는 돈이 더 큰 돈일 수가 있거든요.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움직이는 돈. 그렇다 그러면 러셀 2000이 2.45% 상승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우리 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상하다. 그렇다고 주돈이 다 맞나? 주돈 어저께 그랬잖아요. 오늘 장은 상승하면 안 된다. 횡보해야 된다. 아니면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파월이 장이 그나마 하락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 겁먹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장이 안 좋은데?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비둘기파 발언을 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인건비 내려가니까 야 파월 너 이제는 찍소리 못해. 렌탈비 내려가니까 너 이제 찍소리 못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버렸으니 파월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죠? 나겠지. 나는 화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종합해 봤더니 이 미신 같은 건데 종합해 봤더니 그래가지고 저는 고포스에 투자를 했고요. 아니면 레버리지도 올라타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봤더니 유럽이 또 다시 상승, 다시 빨간색. 아까 전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있었는데 빨간색. 진짜 좋을래나? 좋을래나? 내가 멍청한 짓을 한 건가? 내일 봐야죠. 지수를 봤더니 이게 야간 선물은 좀 파란색인데 아까 전에는 요거 나스닥 선물 요게 대략 한 마이너스 1% 정도. 요게 이제 나스닥 선물이 아닌데 요거 비슷해요. 자, 요거 비슷해. 테크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0.25. 요거는 본장이 열려보면 알겠고. 빅스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19.63까지 떨어졌네요. 빅스가 많이 빠졌었구나. 그죠? 어제 빅스가 많이 빠졌네요. 이거를 캐치를 못했네. 빅스가 떨어지는 걸 캐치를 못했네. 이런. 그러네요. 내가 20까지 보고 여기서 6% 올라갔다는 거 얘기하고 빅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확인을 못했네. 이게 뭐지? 이 불안한데. 점점 불안해지는. 불안한데. 하여튼 배팅을 했으니까 이제 물을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중국이 꽤 많이 사고 홍콩, 항생. 그죠? 항생은 되려 다시 빠졌어요. 그죠? 오늘 올라간 거 다시 1% 올리고 0.5% 패턴했네. 아닌가? 12시 상승. 그죠? 1%에서 여기 0.5%. 그죠? 아직 장이 안 끝났으니까. 항생 선물은 조금 토해내는 것 같고. 그죠? 사실 모든 지표들인지 그런 게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자재가 지금 파란색인데 오늘 아침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죠? 금가격이 1940불 됐죠? 이게 1900불 언저리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1940불. 은값도 23불. 그죠?
다 올라갔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자재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됐고 파월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만 주시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골디락스처럼 천천히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적이 따라줘야 돼. 실적이 안 따라주면요 뭐든지 꽝이야. 실적이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기업 실적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기업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기업 실적 안 좋은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니까 그죠? 요만치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 실적이 안 좋아.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안 잡고 금리를 내려버리면 그죠? 금리를 여기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요 부분이니까.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도 금리를 올리면서 횡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기업 실적들이 지금 안 좋아도 정분기 대비 나아진다. 주가는 선방향이니까. 그럴 때 다시 올라간다 그죠. 근데 지금 기업 실적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죠? 이게 지금 이거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몇 번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기업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완전 폭망했잖아, 폭망.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막 싸그리 막 담았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는 어떠한 그 데이터라든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외국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져와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 실적이 천천히 낮아지는 그 상태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마저도 못 버티고 이제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움직임이 힘들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금리 내리면서 그때 가서 많이 이제 조정을 받겠죠. 그죠? 그거는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은요. 한번 금값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잖아. 금값. 그죠? 1940불. 이거 어떤 미친놈이 3000불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한 2, 3년 지나야지 2, 3년 지나가지고 3000불 간다 그러면 인정.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뭐다? 그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 달러 지수. 달러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금값이 달러가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안전자산으로 밀려 들어오면 금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안 좋다라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야죠. 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 그죠? 얘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 무슨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에 그랬다.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대입해 봤더니 맞더라. 그래서 투자했더니 돈을 벌더라.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요. 주도는 고포스에 투자해 놓고 뭐 고포스가 딱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파월이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하고 내일 장부터 우리가 그 발표한 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때 어느 한 방향으로만 나오면 된다. 레버리지든 고포스든 어느 한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거에 올라타서 투자를 할 것이다. 지금은 레버리지든 고포스든 어느 거 사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할 때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